안녕하세요. 캐나다 똘맘입니다. 오늘은 왜 캐나다에 왔는가? 라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나이로 34살, 우울증으로 술을 많이 마실 때 처음 책을 접하였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화장대 앞에 앉았는데 김미경 선생님 유튜브 강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강의였습니다. 내가 힘든 이유가 저 자존감이라는 것이 없어서인가? 라고 생각을 하며 관련된 책 리뷰를 찾아봤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책 한 권 읽지 않은 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살고 싶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5살, 3살 두 아이를 둔 워킹맘인 제게는 책을 읽을 시간도 없었기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몽사몽 책을 읽으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책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일찍 일어난 덕분에 하루 종일 몽롱한 정신 상태로 일도 하는 날도 있었고 일어났다가 다시 자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임신했을 때도 사용하지 않았던 월차를 사용해서 도서관에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이 책 속에 나와 있었기에 첫사랑에 빠진 소녀 마냥 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나도 부자들의 책 속에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스스로 돈이 들어오게 해보려고 행동을 했습니다. 회사를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싶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같던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요.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구독자도 늘지 않았기에 회사에 육아 휴가를 내고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육아 휴가를 내려고 했더니 팀장이 사직서와 함께 내라고 하더라고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육아 휴가를 쓴다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나쁜 놈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배수진을 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한 분입니다. 육아휴직을 결심하여 실행하기까지 몇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맞벌이 지출을 외벌이 지출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면서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쓰던 지출을 200만 원까지 줄였습니다. 이것이 1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그때 보험에 대한 책과 지식이 저에게 다가와서 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사기업일 뿐이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제 보험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은 보험과 연금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연금도 처음에 설명 듣던 것과 예상액이 너무 달라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보험 해약으로 돈이 생겨서 30년 후에 찾을 돈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돈이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돈이 생기니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미치고 환장하는지 알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운데 제 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둘이 집에서 놀 수는 없어서 식당을 차려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요리를 하는 일을 했기에 요리사를 구하기에 문제가 없었고 여러 책을 읽으면서 자영업이 아닌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헛바람이 들어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카이센 동집을 했는데 생각보다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직원이었습니다. 괜찮은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지를 몰랐습니다. 식당을 하면 주인이 주말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책으로만 배웠기에 그것을 몰랐습니다. 오토 매장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안 되니 몸과 마음 모두 힘들었습니다. 주말에 남편이 일을 하니 아이들과 놀러 갈 수도 없고 자유를 위해서 식당을 시작했는데 직장인 때보다 자유가 없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가니 어떤 환경에서 키워야 할지 또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고 있던 책의 여정은 자기계발에서 사업, 심리학, 인문학, 신학, 소설을 오가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를 봤으면 미친 사람 같았을 거예요. 어제는 자본주의에 대해 찬양하고 오늘은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을 하고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화냈다가 기분 좋았다가 감정은 널뛰기를 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몇 시간을 혼자 앉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책마다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결국에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평면적인 사고만 하기에 옳다 나쁘다만 말을 하고 있는데 상황과 해석에 따라 음이 양이 될 수도 있고 양이 음이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던 시기라 아이들 교육에 어떤 것이 옳은가 나쁜가에 대해서가 아닌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맞추어 저희가 운영하던 식당에 호주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친구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꾸 호주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외국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민을 알아보니 의료도 무료 학원 보낼 필요도 없고 영어도 잘할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미래를 생각해 볼 시간과 경험의 장이 있는 캐나다가 우리 가족에게 딱인 곳처럼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일단 가보고 아니면 돌아오면 되지. 회사에서 이탈한 이후로 다른 인생을 사는 것에 두려움이 적어졌기에 우리 부부는 일단 가보자고 생각을 하고 무엇에 홀린 것 마냥 식당을 정리하고 캐나다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이주 공사를 정하고 이민이 2번 취소된 것은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